전기차 화재가 난 인천 아파트 단지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다른 배관의 물을 빈 배관으로 끌어와 뿌리는 방식인데 이번 화재 땐 배관들 사이를 열고 닫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잠겨 물을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화재 수신기 기록 분석 결과 오전 6시 9분쯤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근무자가 밸브 작동을 멈추는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후 5분 만에 연동 정지를 해제했지만 이미 화재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계기 전선이 불에 탄 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대처가 됐다면 이렇게 큰 게 더 번지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안타깝죠. 충격적이네요. 누가 일부러 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그거는 좀 안전 불감증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큰 건물에선 오작동이 잦아 관리자들이 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꺼두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선 평소 물이 샌다며 밸브를 잠가둔 탓에 인명피해가 컸고 2022년 대구 매천시장 화재 당시엔 수리를 위해 물공급 밸브를 잠가둔 바람에 약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연동 정지를 시켜놓고 일단 확인을 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된다면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높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충전율이 90%가 넘는 전기차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를 권고하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막을 걷어내자 앙상한 뼈대만 남은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차량 내부 자재와 전선 등은 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을 지게차로 들어올린 뒤 배터리팩이 든 하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발화점으로 의심되는 배터리팩은 분리해 국과수가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차가 전소가 되면 눌어붙어 버려요, 바닥에. 나사를 하나하나 푸는 것도 눌어붙어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오늘 배터리 분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2차 합동 감식에 벤츠 독일 본사 측도 참여했습니다. 불이 난 EQE 세단은 당초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 제품이 탑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세계 10위인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라시스 배터리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지난 2021년 중국에서 3만여 대가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 차량이 3천여 대에 이르는 걸로 확인되면서 국토부가 벤츠코리아 측에 이 차량들에 대한 특별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한 결함조사 착수와 리콜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서 완전 전소가 되지는 않아요. 부분 남아 있거든요. 과연 얼마큼 쓸 수가 있는지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온다고. 이번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진 걸로 분석되는데 지난 6월 소방시설 점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정 밸브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주차장엔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한 뒤 물을 끌어오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데 미리 배관에 물을 채워놨다 뿌리는 습식 스프링클러보다 화재 진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층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는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불이 시작된 전기차는 사흘 가까이 주차만 돼 있던 상황에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파트 CCTV를 분석한 결과 차 주인의 진술대로 지난달 29일 주차가 됐고 사흘간 외부 충격이나 운행은 없었던 걸로 나타난 겁니다. 당초 경찰은 차에서 배터리를 분리해 조사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부가 어둡고 천장도 낮아 일단 차를 밖으로 빼내는 걸로 감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차를 빼고 지하시설물을 복구해야 전기와 물 공급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전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민 한 가족을 만나 집으로 함께 가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24층까지 걸어 올라야 했습니다. 후덥지근한 공기에 금세 숨이 차지만 아직 매캐한 공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도 없었습니다. 힘들어. 지금 옷들도 막 못 가지고 나와갖고 언니랑 그것도 좀 가지고 오려고.
냉장고 안의 음식들은 무더위에 악취가 날 정도로 상했습니다. 다 버려야 되겠네. 다 버려야 될 때 무너져서 냄새 많이 나.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재민 신세가 된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카페는 소방과 경찰, 피해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했고 이웃 아파트나 태권도 학원에선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씻을 곳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시원한 물 준비하고 샤워용품 간단하게 수거하고 준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끊겼던 물과 전기는 각각 내일과 모레 복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안전점검과 내부가 필요해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